오늘은 뉴욕타임즈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뉴욕에서 한식 레스토랑이 파인다이닝을 재탄생시킨 방법. 최근 미국에서는 한식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엔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김치타코 같은 가벼운 퓨전 한식에서부터 파인다이닝까지 그 폭이 넓죠. 오늘 기사는 이러한 한식 붐의 한 단면을 느낄 수 있는 전문적인 칼럼입니다. 기사는 뉴욕의 파인다이닝 시장에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주체로 한식을 꼽으며 그 이유를 탐구합니다. 뉴욕은 미국 내에서도 세계 각국의 음식들, 최고의 셰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도시죠. 다른 도시도 아닌 뉴욕에서 한식이 약진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묵직한 무게감을 주는 겁니다. 한편 이 기사는 피트 웰스라는 뉴욕타임즈의 유명 레스토랑 평론가가 쓴 칼럼인데요. 그는 언론 윤리를 철저하게 지키며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협찬 형식의 레스토랑 초대는 받지 않고 그가 리뷰하는 모든 식당의 식사 비용도 본인이 직접 지불합니다. 그리고 그는 셰프나 매장주와 교류조차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몇몇의 음식 저널리스트들이 내게 왜 파인다이닝이 퇴조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러한 질문들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나는 뉴욕의 현장에서 레스토랑들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만일 값비싼 레스토랑이 대거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면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현실은 그들의 질문과는 반대인 것 같다. 멋진 레스토랑들이 빠르게 등장하면서 오히려 모든 곳을 확인하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을 정도다. 다만 내가 목격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근 파인다이닝의 맛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일례로 현재 한국인 오너와 셰프들은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고급 레스토랑 약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눈에 띄게 빠른 한국인들의 성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었던 프랑스 요리의 패권을 종식시켜버렸다. 오늘날 한국 뉴웨이브로 가장 완성도 높은 아토믹스, 이 레스토랑은 프랑스의 장 주르지, 르 베르나댕, 다니엘과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뉴욕에는 의미 있는 두 번째 티어의 프랑스 레스토랑은 없다. 즉 한국처럼 적어도 주아, 콧, 오이즈미, 나로와 같은 뛰어난 한식 레스토랑들이 만들어내는 우아함과 파워가 있는 프랑스 식당들이 없다는 것이다. 기사는 압도적 위상의 프렌치 파인다이닝이 여전히 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하고 접근성이 높은 파인다이닝은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식을 베이스로 한 파인다이닝은 1티어의 아토믹스라는 레스토랑은 물론 다양한 2티어 수준의 식당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한식 레스토랑들은 도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식사 장소 중 하나다. 물론 미국의 어떤 도시도 전통 한식에 있어서 LA를 이길 순 없다. 그러나 뉴욕에선 훨씬 다양하게 한식 기반의 레스토랑들이 한식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고 한다. 한국 이외의 지역 중 맨하튼은 한국 요리의 또 다른 비전을 경험함과 동시에 고전적인 맛을 함께 맛볼 수 있는 최고의 장소다. 뉴욕에서 프랑스 파인다이닝의 지배는 1941년에 시작되었다. 여전히 프랑스 요리는 세심한 서비스, 정교한 요리, 신중하게 통제되는 환경을 상징한다. 오늘 소개하는 활기차고 독창적이며 현대적인 취향에 맞춰진 한국의 선구적인 레스토랑들. 이들은 미드타운에서 트라이베카까지 맨하튼 주변에 흩어져 있지만 맨하튼 코리아타운엔 없다. 이는 한식이 한인 커뮤니티를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 레스토랑 중 어느 곳도 분위기나 서비스 면에서 프랑스 파인다이닝처럼 엄격하게 전통을 강요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 그들은 유명 한식 레스토랑 한가위가 수년 동안 고수해왔던 것처럼 식사하는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고 테이블에 앉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전에 등장했던 강렬하고 다양한 한식 레스토랑들은 지금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는 전 세계의 의식 속에 파고든 영화, 음악, 예술의 흐름인 코리안 웨이브, 즉 한류도 마찬가지였다. 메인코스 가격이 $42인 브루클린의 캐주얼 한식당 해녀의 셰프이자 오너인 제니 곽 씨는 말한다. 예술과 음악, 영화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한식을 신비화하죠. 1990년대 이스트빌리지의 또 순위를 기업한 곽 씨는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된 사건으로 강남스타일을 꼽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함께 일했던 요리사들은 이거 정말 멋진 노래구나 라고 말했어요. 문화적인 변화를 느꼈죠. 그런데 한식 파인다이닝의 선구자격인 정식당은 싸이가 보이지 않는 말을 타고 춤을 추며 세상을 바꾸기 전인 2011년에 문을 열었다. 그 이후 정식당의 전 셰프 중 한 명인 박정현 씨는 한식의 현대적인 비전을 추구하는 아토믹스와 수세기 전의 요리에서 과거를 탐구하는 나로라는 두 개의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된다. 또 다른 정식당 출신의 김효영 씨는 우드그릴을 이용해 한식을 재해석한 테이스팅 메뉴를 선보이는 주아를 오픈했다. 김 씨의 두 번째 레스토랑인 문호는 좀 더 캐주얼하다. 그 캐주얼이라는 말이 돌솥밥에 버섯, 푸아그라, 송로버섯을 곁들여 $50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말이다. 파인다이닝의 상징과 같은 나라가 바로 프랑스죠.
그런데 기사는 프랑스 파인다이닝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고 바라보는 듯합니다. 먹는 순서는 어떻고, 요리에 따라 포크와 나이프는 어떤 것을 사용하며 고기는 어떻게 잘라먹고, 심지어 냅킨 사용법이 어떻고, 드레스 코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 프랑스 파인다이닝에는 이런 지나치게 포멀하고 경직된 것들이 존재하죠. 하지만 필자는 좀 더 자유롭고 융합적인 한식 파인다이닝의 출현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류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중식, 이식과의 비교 부분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들 레스토랑의 발전이 항상 방해받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례로 한식 파인다이닝 나로는 지난 가을 오픈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가격과 메뉴 형식을 조정해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인 셰프와 오너로 구성된 새로운 레스토랑들은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일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종합적으로 그들은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법칙을 깨뜨렸다는 인상을 준다. 그들은 확실히 미쉐린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가장 최근 뉴욕판 가이드에서는 9개의 현대식 한식 레스토랑이 별을 받았다. 이에 비해 미쉐린은 중국 레스토랑엔 별점을 전혀 주지 않았다. 중국 자본의 유입과 더불어 고급 식사에 소비할 돈을 가진 중국 태생의 뉴요커가 증가하면서 중식당이 뉴욕에서 르네상스를 보내고 있는데도 말이다. 2017년 코트를 오픈한 미래로 오너 김시몬 대표는 이곳을 한식 바베큐 레스토랑이 아닌 한식 스테이크하우스로 정의하면서 신중을 가했다. 그렇다. 거기에서는 아주 맛있는 한국식 갈비구이를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인에게 익숙한 잘게 썬 얼음 위에 새우 칵테일을 곁들인 식사를 시작한 후 피노누아도 함께 마실 수 있다. 이 에피타이저에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칵테일 소스로 고추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도시엔 고급 한국 레스토랑보다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 더 많다. 고급 한식 레스토랑을 전부 합친 것보다 오마카세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파인다이닝의 신에서 한국인들의 영향력에 있어서 그 숫자는 의미가 없다. 한식 파인다이닝은 현대성, 전통에서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의 다른 레스토랑들과 대화를 나누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일본은 일본 식당들끼리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본 파인다이닝인 요시노, 코노는 일본 문화의 홍보사절처럼 느껴진다. 반면에 아토믹스, 주막, 반점 및 오이즈미는 완전한 뉴욕 레스토랑의 느낌이다.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들은 노이체의 고기 트럭이나 데이비드 장의 삼바처럼 새로운 다이닝 트렌드와는 또 다르다. 하지만 불고기 타코가 유행하면서 오이즈미의 해파리와 오이즙을 곁들인 생가리비 냉채 같은 요리도 탄생하게 된다. 곽 씨는 말한다. 한국 음식은 늘 맵거나 톡 쏘는 맛이 연상됐습니다. 제한된 거죠. 저는 이 젊은 셰프들이 한국 맛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정말 좋아합니다. 기사에 소개되어 있는 뉴욕의 한식 파인다이닝은 한식은 한식인데 뭔가 많이 다른 그런 느낌도 줍니다. 관점에 따라 이런 식의 변형은 전통의 상실이라 보는 분도 계시리라 봅니다. 반대로 이러한 변화가 문화가 가진 자연스러운 속성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죠. 다만 기사는 이를 대화, 소통이라고 바라보며 특히 일식과 비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이런 한식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가치 판단과는 별도로 분명한 것은 한식이 한국만의 것이 아닌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